네, 오후 시황 보고 오셨습니다. 오전에 또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 조금 주춤하나 싶더니 오후까지 그래도 좀 잘 가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 탄력 계속해서 좀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오후장 이야기도 함께 자세히 나눠봐야겠죠. 함께 이야기 나눠볼 이광무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지금 보니까요. 또 오후장 아까 한 11시쯤 기점으로 좀 주춤하는 것 같았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좀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오후장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상대적으로 미증시에 대한 분위기보다는 우리 증시가 그래도 회복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강보합권에서 출발했었는데 장중에 계속해서 좀 상승폭을 늘려가고 있는 모습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이 투자자별 매매 동향이 코스피 쪽에서도 매도폭을 좀 더 줄여준다라면은 좀 더 강한 상승이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어제보다는 상당히 많이 회복했다라고 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오전에 이 외국인의 수급을 좀 챙겨 보셔야 한다라고 이야기 드렸었는데 코스닥은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 것 같은데 코스피는 아직은 큰 흐름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계속해서 좀 외국인 수급들이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은요. 이제 꼭 살펴봐야 할 특징 주들 그리고 특징 섹터들까지 알아보는 이광무 대표의 탑픽 시간입니다. 특징주 브리프 첫 번째 섹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주목해봐야 할 섹터들 중에서요. 2차 전지주 상승 섹터가 있네요. 오늘 오전에도 저희가 이야기를 네. 나눠봤는데요. LG엔솔에 좀 좋은 소식이 있었죠. 그래서인지 오늘 2차 전지주 그리고 네. 배터리 관련주들 하루 종일 좀 좋습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네. 북미 시장에 대한 2차 전지 사업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영향력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증시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직접적인 뉴스였기 네.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들이 같이 나와줬습니다. 우선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본주의 흐름들도 보시게 되면요. 네.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이 상승폭을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신고가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사실은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고 난 다음에 네. 계속해서 좀 갇혀왔었던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상승세가 연출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제 상장하고 난 다음에 이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수에서 주가에서는 네. 아직까지는 큰 등락은 아직까지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네. 그래도 이번에 이 모멘텀에 대한 내용들로 하여금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기대 상당히 좀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고객사가 좀 다양해지는 포트폴리오가 앞으로 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가장 큰 강점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되고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잘 된다라면은 관련된 종목들도 상당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배터리 관련주 상승에 또 힘을 입어서 지금 폐배터리 관련 섹터들도 한 5% 이상 급등을 하고 있고요. 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뭐 세비캠, LNF, 아니면 또 영화테크나 나노신소재 이런 종목들도 저는 좀 눈에 띄는데요. 캠트로스도 막 확 오르고 있고요. 네. 오늘 대표님이 이 2차 전지주 섹터에서 골라오신 탑픽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은 종목들 한번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이 성장이 성장이 나온다라면은 네. 함께 볼 수 있는 배터리 소재 기업들이 있거든요. 네. 우선은 이제 양극재 쪽에서는 에코프로 BM 이와 같은 종목들이 앞으로 좀 눈여겨 볼 수 있는데 네. 에코프로 BM은 아직까지는 주가가 좀 그러니까 저점을 확인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충분히 좀 양봉을 연출해 줬기 때문에 그동안에 계속해서 좀 반복적으로 다졌었던 이 가격선, 11만 원 선은 지켜지는 저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포스코 케미칼에 대한 역할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사실은 에코프로 BM뿐만 아니라 포스코 케미칼을 통해서도 앞으로 양극재, 음극재에 대한 공급이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많이 흘러가게 되는데 네. 포스코 케미칼은 상대적으로 좀 더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달부터 해서 지금 2달여 동안에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공급이 가장 크기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새로운 공장 증설에 대한 모멘텀 가장 크게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포스코 케미칼이 또 좋아진다라면은 관련해서는 원준이라는 종목도 있고 뭐 그밖에 다른 종목들도 있는데 네. 일단은 포스코 케미칼이 가장 큰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됐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역할이 네. 앞으로 이 K 배터리 2차 전지에 대한 이 부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북미 투자에 대한 관심이 더 확산될 겁니다. 네. 그러면은 앞으로 계획 중인 SK온, 지금은 SK 이노베이션을 주로 보고 있지만은 네. SK온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삼성 SDI도 북미 지역에서 이제 공장 증설을 준비를 하게 될 겁니다. 이들 기업들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향보에서도 상당히 좀 관심이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은 네. 상장되고 난 다음에 박스권에 대한 흐름들이 계속해서 지금 대략적으로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갇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최근 시점으로 해서 이 박스권이 돌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연초에 이제 상장되었었던 등락권에 대한 흐름들이 앞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동안에 40만 원 선에서 계속 머물렀던 이 주가도 50만 원 돌파를 시도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계속해서 좀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 받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그 외에도 우리 양극재, 음극재 관련된 SK온이나 또 삼성 SDI도 사실 대장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살펴보자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배터리 관련주들 사실 이전부터 계속해서 좀 주목받았고 흐름이 좋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해왔었잖아요. 그런데 네. 오늘 좀 이렇게 직접적인 호재를 맞이하면서 관련한 종목들이 함께 다 동반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탑픽으로 찝어주신 에코프로비엠, 네, 요것도 좀 앞으로 어느 정도나 좀 오래오래 갈까요? 네, 저는 사실은 지금 2차 전지 종목들 중에서 대주전자, 제로, LNF 이와 네. 같은 종목들이 잘 가고 있는데 네. 향후에 이제 2차 전지라든지 배터리 소재에 대한 규모로 봤을 때 양극재에 대한 시장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을 봐야 되지 않을까. 아하, 네. 상대적으로 투자에 대한 매력도로 봤을 때도 다중바닥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에코프로 BM. 사실은 LG 에너지 솔루션 공급뿐만 아니라 삼성 SDI에 대한 공급이 더 주력으로 가지고 있는데 네. 충분히 앞으로 이 K 배터리에 대한 관심 커질 것으로 본다라면은 그 중에서 이제 양극재에 대한 비중이 가장 크고 양극재에 대한 모멘텀이 큰 에코프로 BM 관심 있게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에코프로비엠 양극재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자.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이야기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토픽 이렇게 알아봤고요. 저희가 사실 배터리 관련 이야기는 너무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 좀 직접적으로 호재들이 나오면서 많이 좀 주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좋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여행입니다. 여행 레저 관련주 상승이라는 두 번째 특징 섹터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 정부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입국 전에 PCR 검사를 계속 해왔던 것을 이제는 좀 큰 소용이 없다. 신속 항원 네. 검사도 이제는 불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폐지를 드디어 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해서 여행 관련 종목들 굉장히 많이 네. 상승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여행 관련 종목들 동반해서 여러 가지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네. 네. 앵커님은 올해 해외여행 혹은 이제 해외여행을 다녀오신 적 있으실까요? 네, 다녀왔는데 또 네. 가고 싶어가지고 네. 막 시동을 걸고 있어요. 다녀오실 때 네. 꼭 입국 때 이 네. PCR 검사지를 좀 제출하다 보니까 네, 이 또한 좀 여행 일정에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비용적인 부분도 좀 부담이 좀 되고요. 네. 이렇다 보니까 이 불편함에 대한 해소만으로도 다시 한번 더 여행을 가기 위한 맞아요. 계획. 물론 이제 얼마나 큰 역할을 할까 시간 내는 게 더 중요한데, 네. 근데 이게 큰 몫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내 유입 이제 국내 네네. 이 여행자뿐만 아니라 네.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여행에 대한 편의성이 상당히 좋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시장에 대한 개방을 좀 네. 이야기해 주는 것 같고 리오프닝에 대한 키워드가 상당히 좀 크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움직이는 종목들 보시게 되면요, 네. 꼭 여행이 아니라 리오프닝에 대한 키로에서 움직임이 좀 더 크게 나오고 있다라고 네, 네.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여행 종목들부터 해서 하나씩 보도록 하죠. 네. 지금 하나투어라든지 모두투어 이와 같은 여행 종목들이 상당히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전장뿐만 아니라 현재 시간까지도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하나투어가 7%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 주가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사실은 그동안에 좀 저조한 주가 흐름에서요. 그랬네요. 최근 일주일 동안의 변동성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제가 이 동그라미 부분으로 해서
관련해서 주가의 흐름을 좀 체크를 했는데 네. 모두 투어도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네. 모두 투어도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주가의 거래량도 유입이 되고 있고 추세가 바뀌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레드캡 투어라든지 참 좋은 여행이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들 모두 다 여행 관련된 여행주로서 움직임이 좋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리오프닝 관련주 쪽으로 조금 더 시선을 돌려봐야 한다. 그 중에서도 여행에 조금 주목을 해보자면 모두 투어, 하나 투어, 뭐 레드캡 투어와 같은 종목들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여행에만 좀 국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소식과 함께 리오프닝 관련한 네. 종목들, sektor들이 같이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면세점 테마가 지금 막 상승하고 네, 있기도 맞습니다.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뭐 화장품 관련 종목들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같이 좀 상승하고 있는 또 다른 섹터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로 봤을 때 여행, 레저 관련된 종목들 우선은 호텔 신라와 같은 면세점 사업권이 있는 기업들의 움직임들도 좋은 형태이고요. 그리고 파라다이스라든지 GKL 이와 같이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괜찮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주가도 상당히 좀 최근에 거래량이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좀 전에 이야기 주신 것처럼 면세점에 대한 수요, 화장품 섹터가 가장 큰데 네. 오늘 뭐 이츠 환불이라든지 네. 그밖에 화장품 종목들에 대한 급등세가 같이 함께 연결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대표적인 면세점에 대한 수요 기업이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 생활건강이라든지 네네. 이들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조금은 긍정적으로 좀 가격 지지를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면세점 관련 종목들 그리고 또 카지노 관련 종목들도 같이 짚어주셨습니다. 뭐 GKL이나 지금 면세점 관련해서 화장품 종목들이 많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츠한불도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요. 네, 그러면 사실 이 중에서도 오늘 대표님의 탑픽은 또 바로 이 종목이죠.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네, 저는 하나투어를 탑픽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하나투어 여행 관련주네요. 네. 네. 실질적으로 여행을 다녀오고 나면은 이런 걱정합니다. 네. 나가기 전에 내가 코로나에 걸리면 어떡하지? 맞아요. 그리고 이제 입국할 때 내가 혹시라도 걸렸으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맞아요. 이 때문에 내가 생각했었던 여행 기간이 아니라 타국에 머물 수밖에 네. 없을 일정이 생길 수도 있고 맞아요. 비용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네. 걱정이 되거든요. 국가별로 네. 또 이 검사를 해야 하는 시간도 다 맞습니다. 다르더라고요. 건강에 대한 염려증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와 같은 이제 PCR 검사에 대한 단계를 폐지를 한다라면은 네. 그런 걱정 없이 여행 계획을 충분히 세울 수가 있겠죠. 음. 그래서 일단 여행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겠다. 네. 뭐 단체 여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커진다라면은 여행 종목들이 당연히 좋겠죠. 네. 그 중에서 하나투어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투어 탑픽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행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하나투어를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우리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던 것처럼 이 여행을 함에 있어서 PCR 검사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 게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이게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고 또 여행자들 입장에서는 좀 번거롭고 그런 항목들이었는데요. 사실 이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이요. 정확하게 언제부터 폐지를 하겠다, 어떤 식으로 폐지를 하겠다, 이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전까지 계속 검토 중이다라고 했던 것들이 이제는 결정이 확실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오늘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여행 관련,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도 꾸준히 챙겨서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 섹터로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첫 번째 섹터랑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자동차 부품주 상승입니다. 네. 네, 그 중에서도 지금 좀 현대차 그룹이 좋은 소식이 있다고요? 네. 현대차 그룹 안에서 지금 현역사에게 추석 이전에 납품 대금을 먼저 조기 지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현대차에 연결되어 있는 협력사들, 네. 부품주들이 모두 다 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규모로 본다면 1조 8천억대 규모이고 대략 3천 개의 협력사가
혜택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수치라면은 보통 상장되어 있는 자동차 부품사들은 모두 다 혜택이 좀 되겠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더 강하다. 물론 이제 자동차 완성차 기업들의 움직임도 좋은데 네. 뭐 현대차 그리고 기아 이와 같은 주가 흐름들도 괜찮지만 자동차 부품주들의 움직임들이 훨씬 더 좋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들 주가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우선은 현대차 그룹의 전체적인 이야기라서 현대차, 기아차 움직임 좋았고 대표적으로 화승 R&A라든지 네. 평화산업이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들의 출발이 괜찮았고요. 특히나 이제 현대그룹 안에서 현대위아 그리고 만도 이와 같은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까지도 움직임이 강하네요. 네, 좋습니다. 그 현대차 그룹의 이 납품 대금 조기 지급 때문에 이 현대차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이 자동차 부품주 관련한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현대는 이 설이나 추석 명절을 앞두고 조기 지급하는 납품 대금을 조기 지급하는 것들이 좀 전통적으로 계속되어 왔던 그룹입니다. 그래서 역시 또 이번 추석 명절을 앞두고 현대가 조기 지급을 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여러 가지 좋은 수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그 중에서도 현대위아를 이야기해 주셨고 또 자동차 부품주 현대위아로 탑픽을 꼽아 주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섹터와 에코프로비엠, 하나투어, 현대위아까지 총 3개의 탑픽 종목 알아봤는데요. 투자자분들 이 내용 참고하셔서 좋은 투자해 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이렇게 좀 3가지 섹터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지금 당장 실시간으로 좀 오르고 있는 종목들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좀 상승 탄력 받으면서 빨간불 켠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요. 조금 아까 이 상한가 종목이 나왔어요. 그렇죠? 네. 상한가 종목이라고 하면 저희가 엠클론 인데요. 앱클론. 네, 앱클론이네요. 발음을 잘해야겠네요. 앱클론 종목이 있는데요. 이 앱클론 조금 저는 사실 생소하기도 하거든요. 네. 앱클론이란 종목 좀 어떤 종목인지 알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바이오시밀러 회사 중에 하나이고요. 네. 이 중에서는 T세포 치료제라고 해서요. 우리가 이제 면역 치료하게 되면은 면역 항암제를 만들었을 때 면역 세포 그 안에서 이제 T세포에 대한 역할이 중요합니다. 네. 그 T세포를 이용한 이제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인데 임상에 대한 과정에서 중요한 또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이 때문에 아무래도 신약이라든지 치료제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는 바이오 종목인데 이와 같은 직접적인 뉴스 나오면서 오늘 상한가까지 변동성이 나왔고요.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 종목에 대한 호재가 아침 때부터 진행이 되어서 장중에 꾸준하게 상승세를 유지했고 상승세를 좀 보여주면서 지금 1시 이 시간 이후부터 해서 상한가에 안착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일봉 상태로 봤을 때 지금 8월 달에 상승세 상당히 좋았는데 단기 상승세가 상당히 큽니다. 10,000원 선 위치에서 20,000원 선까지 단기에 2배 가까이 올라갔고요. 다만 이제 오늘 상한가 위치한 이 가격권이요. 전에 우리 이 종목이 올라왔을 때 항상 매물대에 대한 테스트를 해왔었던 위치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 장 후반대까지 상한가가 유지된다면은 내일장에 대한 출발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본격적으로 20,000원 선에 대한 가격 지지가 앞으로는 그동안의 저항대였는데 이제는 지지대가 되지 않을까. 다음 움직임에 대한 목표가는 26,000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상한가 안착했기 때문에 접근은 어렵겠지만은 내일 시초가 위치에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당장 지금 좀 많이 상승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접근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내일 시초가를 좀 집중해 보시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26,000원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앱클론 진짜 오늘 종일 좀 계속 상승을 해왔어요. 그런데 결국 상한가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대단하네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보니까요. 지금 뭐 이츠한불 눈에 띄고요. 이츠한불과 함께 뭐 한국 화장품 제조 이런 종목들
종목들이 동반해서 역시 아까 같이 이야기 나눠봤던 것처럼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 상승하고 있습니다. 세아특수강 요거 이제 사실 어제도 제가 봤던 것 같거든요. 근데 어제도 있었던 이 세아특수강이 오늘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약 10%대 등락률 보이고 있는데요. 21,0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표님, 세아특수강 오늘 좀 철강 쪽에 좋은 소식 있었잖아요. 네. 일단은 세아특수강에 대한 최근 흐름 보시게 되면요. 네. 그동안에 거래량 유입이 사실 큰 종목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 사이에 이제 거래량이 커졌고 급등세가 연출됐는데 최근에 나왔던 뉴스는 무엇이냐면은 네. 이 사우디의 아람코와 합작 법인을 만들어서 앞으로 이제 사우디의 네옴시티 구축에 네. 큰 역할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올라왔고요. 네. 오늘도 사실은 그 연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뭐 그밖에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아니면은 도시 재생이라든지 인프라 투자라든지 뭐 중요한 이 산업 뉴스도 있겠지만은 네. 가장 큰 뉴스는 아람코와의 네옴시티에 대한 모멘텀 이 부분이 가장 큰 뉴스인데 단기간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현재 위치도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네. 23,000원대까지 움직임이 나오면서 급등세를 보였다 보니까 네. 지금은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어요. 그래서 22,000원대 올라오게 되면은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출회될 수 있다는 점 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만약에 이 가격선이 돌파가 된다면은 직전에 있었던 전고점도 넘어갔고 새로운 매물대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가벼운 상승세도 나올 수도 있겠다. 다만 지금 단기간 올랐기 때문에 차익 네. 실현 욕구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 좀 신규 접근은 좀 자제하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세아특수강 이 네옴시티 관련해서 이 아람코와의 협력 소식 때문에 상승을 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근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좀 단기적인 모멘텀을 받고 상승한 종목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세아특수강까지 살펴봤고요. 저는 사실 네옴시티 하면 한미글로벌이 며칠 전에 좀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미글로벌 뭐 오늘 같이 오르고 있는 세아특수강과 같은 네옴시티 관련한 종목들도 투자자분들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종목들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제 좀 떨어지고 있는 종목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 보면요. 네. 속상한 바람불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한진칼, 네, 한진칼이라는 종목들 있습니다. 외국인이 좀 좌우하고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보니까요, 지금 7.65% 내리고 있는데요. 54,300원에 200원, 3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진칼, 한진그룹과 관련된 종목인가요, 대표님? 네, 맞습니다. 네. 한진그룹의 이제 어떻게 보면 수직 계열에 대한 지분 보호에 상당히 중요한 기업인데 네. 이 기업이 오늘 이제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네. 반도그룹이 지분 매각에 대한 이슈가 나왔다. 사실은 이제 이 한진칼의 경영에 대한 부분들이요. 네. 강성펀드와 또 그리고 오너가의 이 지분 경쟁에서 앞으로 좀 이 경유권 단툼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흘러나오기도 했었는데 네. 반도그룹이 지분 매입을 하면서 좀 오너가의 좀 이 우호적인 지분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경영권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던 이 환경이었는데 반도그룹이 이제 지분을 매각했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경영권 방어에 대한 뭐 경영권 이제 변수에 대한 네. 리스크로 작용하면서 우려가 오늘 급락을 했습니다. 높아졌겠네요. 네. 일단은 악재가 나온 것이 맞고요. 네. 그리고 이제 주가로 봤을 때 현재 7%대 하락이고 지금 훅 떨어졌네요. 주식효과를 보시게 되면은 네.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 위치에서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은 투매 가능성도 더 크다고 봅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은 주가에 대한 신규 지분 당연히 좀 자제를 하시고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지금 현재 위치 네. 예를 들어서 좀 타이트하게 보더라도 53,000원 라인대 이탈한다라면은 비중 축소가 좀 급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반등한다라면은 56,000원 라인대에서는 좀 비중을 점차 줄여가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현재 53,000원 라인대까지 이탈하게 된다면 빠르게 엑시트 하시고요. 56,000원 라인대까지는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한진칼 아무래도 모든 회사들이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야기들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오늘 7%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지고 계신 투자자분들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뭐 또 여러 가지 하락하는 종목들 있는데요.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S&T 중공업이 눈에 띕니다. 얼마 전까지 좋았던 종목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네. S&T 중공업 지금 11,000원대 그리고 11,050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친구도 7%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S&T 중공업은 오늘 왜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까요? 일단 단기간 상승이 좀 컸기 때문에 빠진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S&T 중공업을 보시게 되면은 사실은 최근에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방산 수요에 대한 이 모멘텀으로 같이 올라왔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최근에 이제 모멘텀이 왔었던 방산주들의 흐름들 같이 보셔야 되는데 네. 일단 관계 회사인 LIG 넥스원 오늘은 좀 쉬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이들 기업들이 모두 다 오늘 좀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네요. 그렇다 네. 보니까 동반해서 같이 조정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추세가 완벽하게 무너졌다고 보이지는 않아서 일단은 현재 위치는 좀 쉬는 자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이 위해서는 가격 지지가 1,800원 선에서는 지켜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라인대가 유지된다라면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시간을 좀 두고 보시는 게 그리고 신규 접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S&T 중공보다는 네. 조금 더 이 실질적인 제품을 파는 기업들, 뭐 LIG 넥슨을 먼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좀 더 큰 종목들을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T 중공업 현재 11,000원대 지나고 있는데요. 1,800원까지는 가지고 계시다가 1,800원 이탈하는 순간에는 조금 고민을 해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방산주 계속 좋았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장의 흐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S&T 중공업보다는 LIG 넥스원과 같은 큰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자까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탑픽 섹터 그리고 탑픽 3가지 꼽아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까지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판단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이제 약 장 마감까지 약 1시간 반 정도 남았는데요. 이제 남아있는 오후장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오전장에 대한 숨고르기 이후에 네. 오후장에서는 꾸준하게 상승세 유지하고 있는데요. 네. 이 수급에 대한 추이가 매도폭이 좀 줄어든다면 좀 더 강한 종목들이 더 많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만약에 그런 이제 수급 추이가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위치로 봤을 때 지수에 대한 등락이 거칠진 않을 것 같습니다. 무난한 오후장까지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은 지수에 대한 걱정보다는 이제 종목에 대한 옥석가리기. 네. 예, 그러니까 좀 더 각계 전투 같은 종목 장세로 보시는 게 네.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전장 흐름에 이어서 오후장까지 계속해서 잘 가고는 있는데요. 그래도 끝까지 뭐 큰 변화 없이 무난한 장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종목 중에 좀 옥석 가리기를 잘 해서 좀 좋은 종목들을 잘 가려내시는 시야를 넓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 오후 상황까지 같이 이야기해 봤습니다. 세계경제TV는요, 주식 투자자를 위한 정보 제공 채널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성투를 위한 다양한 소식과 정보들 제공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유튜브 세계경제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노란톡에도 입장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계경제TV 검색하셔서 참여해주시면 대표님과 종목 상담 그리고 고민 상담까지 함께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성투하는 하루로 마무리하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